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일이 광복절 휴일이라 그런지 왠지 금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도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됐다고 하는데 혹시나 광복절을 단순히 달력위 빨간 날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뉴스라이브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리는 행사를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요. 아현 노점 강제 철거로 지금 이 시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포구청 상황 살펴봅니다. 8월 1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아현 노점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자들이 마포구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부서지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3년 전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나섰지만 관리 인력과 주민 참여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내일까지 독립을 주제로 한 어린이 체험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늘 마포구가 아현동 노점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벽부터 반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급기야는 집회자들이 마포구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 네, 마포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현동 노점에 대한 철거가 있을 거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마포구청은 지난해 8월 18일 날 이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있는 포차거리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 이 중 15개를 강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후인 오늘 새벽 5시쯤 이들 지역에 남아있는 10개 정도의 포차와 노점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이 노점상과 노점상 연합회 그리고 대학생 등 약 20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이 강제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예. 약 2시간 정도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오늘은 더 이상 이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장소를 아현동 현장이 아니라 마포구청 앞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이 집회자들이 마포구청을 찾아갔다면 이 구청과 면담을 갖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회 참가자들이 이 구청 앞에 집결한 시간은 약 7시 30분경이었는데요. 예. 면담을 요청하면서 구청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경찰과 공무원 등에 의해서 저지가 됐습니다. 예. 정문 앞에서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다가 20분쯤 지난 7시 50분경 일부 참가자들이 구청 옆문을 통해서 2차 진입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 유리로 된 문이 부서지면서 참가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또 구청 공무원과 집회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양측이 모두 어느 정도 진정하자며 한 발짝씩 물러서는 바람에 다행히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은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정문으로 와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구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우리 집회자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로 보인 사람들의 이를 막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그렇다면 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노점 상인들은 강제 철거라는 정책 자체가 포기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를 확인시켜줄 만한 박풍섭 마포구청장 혹은 교통건설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면담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노점상 측은 오늘 마포구청이 이른바 용역비로 불리는 강제 철거 비용 1억 1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구청의 정책은 결국 노점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노점 철거와 관련해서 이 구청이 제시한 안도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네, 구청 측에서는 일단 이 푸드트럭과 또 바로 옆에 있는 아현시장의 입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아현시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권리금 또는 임대료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점 상인들의 연령대가 65세 이상, 75세 이상 등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점상 연합회 측에서는 남아있는 이 노점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규모를 크게 축소해서 아현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청 쪽에서는 이 일대의 전체적인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 전인 11시를 넘어서면서 노점 측 5명과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으로 대변되는 이제 구청 측 5명이 비공개 면담을 가지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승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현재까지도 마포구청에서 시위자들과 구청 간의 이 대립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신 기자 말대로 취재를 계속한 뒤에 연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청 연결해봤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이색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현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린이들에게 게임을 통해 역사의식도 심어주는 자리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독립운동가 구출 대작전. 먼저 어떤 체험 행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독립운동가 구출 대작전은요, 학생들과 학부모 100여 명이 짝을 이뤄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내부에 있는 보안실과 사형장 등을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퀴즈도 풀고 문제도 해결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마지막에는 이곳에 와서 물총을 이용해서 종이 상자를 헐어낸 다음에 안쪽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꺼내서 사진과 매칭시키면 모든 미션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좀 예능 프로그램 포맷 같기도 한데 이렇게 물총과 미션이라는 방법을 도입한 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어린이들이 독립운동가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이용한 건데요. 부모님들과 서대문 형무소 내부를 동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들에게 친숙해지고 역사도 공부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 기자, 이렇게 물총을 사용하거나 미션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일반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미리 참가 전에 숙지를 받았고요. 또 프로그램 전에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받았습니다.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부모님들과 동행을 하고 또 이곳에 참여한 관람객들도 오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물총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 내부에서 사용해서 안해를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물총은 잠시 후면 이곳에 마련될 종이 부스를 허는 곳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서대문구가 매년 광복절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민주축제를 개최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일에는요, 1박 2일을 서대문 형무소 내부 수용소에서 보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룻밤을 지새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항일 여성 운동가에 대한 추모 행사와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친손자죠. 로버트 안 씨가 오늘 이곳을 방문해 이곳저곳을 둘러볼 계획이고요. 또 독립민주인사 4분에 대한 프린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 연극과 수감자 체험 그리고 역사 콘서트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취재를 하면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청자분들도 내일 휴일이라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그 아이들과 서대문 형무소나 그리고 집 근처에 가까운 광복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자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이라는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남양주와 구리시도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경기도 북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가 6번째로 추진하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그 4차 산업을 이끌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데요. 예. 그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컨텐츠 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꾸며집니다. 예. 그 현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 창조경제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등 3곳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일산의 4번째, 광명시흥의 5번째로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이 경기 북부 5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유치에 공동 대응을 나섰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수도권 지자체 중 경원선을 생활권으로 하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이 지난 10일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공동 유치하겠다며 그 손을 맞잡았는데요. 네. 지역이 어디든 경기 북부 거점인 경원 축에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상생 발전하자는 뜻이 모아진 겁니다. 예. 경원 축 협의회장인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5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예. 경원 측은 정말로 남북 통일에 대비한 어떤 정말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국가에서 경원 축에 대한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우리 경원 축을 재생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5개 시군이 하나로 돼서 모든 것을 노력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동두천 시장의 지금 청사진을 들어봤는데 유력한 경쟁 상대죠. 이 남양주와 구리시도 지난달 협약을 맺고 공동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테크노밸리를 공동 유치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예. 왕수천을 사이에 둔 입지 환경에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예. 두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다산, 별내, 갈매 등 신도시가 배후에 있어 기업 선호도가 높은 만큼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경기도일 텐데 선정 기준이 나왔습니까? 네,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에 대한 관련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남경필 도지사가 얼마 전 경기 북부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예.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흐르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상지 선정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였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테크노밸리에 대한 유치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해온 만큼 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 북부청 연결해봤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차량에서 소방관들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성북구 내부순환로 월곡IC 마장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 뒷부분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 후 회전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며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추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는 사망했습니다. 어제 새벽 7시 30분쯤 구로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리사가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기름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쯤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전기 오븐기 일부와 전등을 비롯한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설치된 전기 오븐기가 과열되면서 내부에 끼어있던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의 전선이 눌려 손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악취와 해충 발생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쓰레기 더미. 노원구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3년, 지역의 무단 투기는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노원구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자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지난 2015년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삼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쓰레기 탓에 주민 환경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감시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주 3회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 투기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겁니다. 구의 의지만큼 쓰레기는 사라졌을까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카메라 설치가 무색하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냥 여름만 되면 냄새가 심하고 계속 쌓여요. 사람들이 버리고.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경고 안내 스마트 무인 카메라는 50대. CCTV 녹화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가세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이후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스마트 경고판은 뭐냐면은 그 내장 메모리 카드, SD 카드, 메모리 카드가 아니고 장치에 영상을 보려면은 그 항상 그 우리 스마트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직접 가야 돼요. 구에 54개가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매일같이 돌 수 있을까?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이 부착된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고문이 부착돼 있지만 이를 비웃듯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뒤엉켜 해충 발생은 물론 악취마저 진동합니다. 요 음식물 조금만 버려놓으면 저녁에 막 쥐떼들이 막 난리를 쳐요. 현재 노원구에서 활동 중인 무단 투기 단속 요원은 2명, 지역 전역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구는 2015년 각동 통반장이 주축이 된 명예단속원을 발족해 감시 활동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 총장님이 그때 총장할 때는 하죠. 네, 그분 통장 끝나고 계속 하실까요? 단속원을 진짜 본인이 진짜 간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건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까요? 노원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3,600여 건의 무단 투기를 적발했고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단속 활동과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요만큼 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초를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웬 쓰레기가 있으니까 더 자꾸 그래. 이게 좀 지역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노원구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원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겠고 아울러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에 교원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의학원 측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숭의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숭의학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 축소했다는 징계 요구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며 재심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학교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호열 전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호열 전 후보는 한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호열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전해드리는 강제 철거로 인한 불협 화음들. 마치 곳곳에서 상인들과 제도권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좋아했던 시 구절이라고 하죠. 과연 지금의 모습이 72년 전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나라의 모습인지, 또 후대에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발자국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